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2월 1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어제 참 따뜻했는데요. 봄인 착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위가 또 오겠지만 올겨울은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자, 12월 12일 시장 현황 팩트. 지금 시장 많이 변했죠, 여러분? 경제 상황 좀 체크하고 시장 상황 들어갈 텐데요. 경제 상황 또 트리플 감소. 여러분 말씀드렸던 산업활동 지수라는 게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경제 동력이 보도에서 많이 보셨지만 심상치는 않습니다. 쉽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좀 마음의 준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국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이게 이제 아파트 주택 사업 전망 지수였는데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발표했는데요. 12월 전망 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2월 이후 최저치에 이제 거의 다가서서 2022년 말 그 하반기 때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도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을 건설사 사장님들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통과했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일부 좋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좋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난망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시장에 특별히 반응을 많이 안 보이고 일산은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분당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 거래량 분위기하고 실제 거래량의 어떤 주택가격 상승 하락의 어떤 분위기 데이터, 실거래가를 기초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림보다 강남 경매 증가한다는 부분하고 매수 심리 곤두박질 쳤다라는 이런 부분. 곤두박질 두 개가 나오잖아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하고 매수 심리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심리들이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우리 허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일을 주셔가지고 여러 번 그전에도 왔었는데 이제는 방송 중에 확실히 공지해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보실까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카톡방이나 텔레그램방은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연미 경제평론가 분 계세요. 그분도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이 그림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박연미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이분들을 갖다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마치 진짜 하는 것처럼 저도 속을 정도예요. 그래서 절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운영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좀 조심하시고, 처음에 이 아주 이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유혹하는 그 글귀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특히 보시면 한문도에 6투자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1투자, 2투자 이렇게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꼭 조심하시고요. 바로 탈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바로 들어갈게요. 경제 동력이 횡보나 약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도 재고지수 써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고지수를 되게 좀 의미 있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젊을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축 공장 가보면 안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단축 공장하고 나사 공장.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완제품에 대해서 나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전자제품도 그렇고 제가 쓰는 노트북도 그렇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옷을 만들거나 뭘 할 때 다 단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기본 재료인 단추하고 나사가 판매량이 줄기 시작하면 경제는 침체기로 간다라고 아는 게 맞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고지수가 중요해요. 또 물건이 안 나오고 만들어놨는데 쌓이는 거. 재고지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동향이 이거라도 재고지수가 좀 낮아지면 조금 경제 어떤 회복의 어떤 기미가 좀 빠른데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특히 보시면 소비 판매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 부분이 추석 어떤 시즌 때문에 잠시 올랐다가 다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빨간 게 색이 쳐 있잖아요. 외식 산업 동향 지수라고 있습니다. 경기 동향 지수라고 한국경제 통계 시스템에 가면 있는데요. 제가 유심히 좀 체크해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데 중국 음식점하고요.
일식 음식점이 이게 100일에야 기본인데 낮아 있다가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 폭이 커요.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갑자기 다들 매출이 10% 20%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분야는. 그리고 이 주점 술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 뭐라 하죠? 연말 특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주점들이 식당이나. 근데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보셨던 경제 산업활동 동향지수에서 소매 부분의 어떤 소비 부분의 약세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는 하방연이 되겠죠, 여러분. 좀 미리 참조하시고, 여기 특이한 거는 커피 전문점하고요. 이 햄버거 집하고 샌드위치, 제과점 이런 데들은 유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다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외식 중에서 이제 치킨도 많이 줄었어요. 치킨이 이렇게 연말에 줄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사업 전망 지수인데요. 분양 전망 지수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산업연구원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두세 달 전만 해도 뭐 청약 완판 이런 분위기에 같이 막 70, 90, 뭐 100도 갔었어요. 이렇게 10월 달에 100이었는데 11월에 꺾기 시작합니다. 꺾였다가 12월인데 꺾인 정도가 없습니까? 83에서 61. 전국이 20%, 25% 하향이 됐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위까지 찍었던 게 20% 하향했어요. 이 그림으로 보듯이 쭉 올라가던 게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대출과 정부 정책으로 받쳐졌던 시장이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서 데드캣 바운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요. 5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방 조정이 이제 강력하게 시작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서 50대로 내려간 도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인데요. 그림처럼 이렇게 뭐 서울도 좀 내려왔고 뭐 이렇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망지수가 조금 사업에 대해서 12월 달에 안 좋다. 그 얘기는 주택 하방 요인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인데요. 저번 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 거 이제 정리해 본 겁니다. 12월 9일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락 거래가 거의 그러니까 한 세 달 전하고는 완전 역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일단 열흘인데 12월 초예요. 초인데 전세 가격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거래가 갑자기 하락으로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불과 여러분들한테 그 추석 때 그때 약간 기울기 시작해서 4대4 정도, 5대5 정도 비율이었다가 점점점 이제는 완연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땐 신생아론이 이 영향을 역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생아론이 대출 나오면서 다시 또 상승 분위기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띄울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띄워도 실제 시장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신생아론에 해당되는 분들이 뭐 40대도 계시겠지만, 늦둥이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30대 초반 젊은 분들이 많이 아기를 놓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또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 상승폭이 올해 상반기에 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뭐 3, 40% 반등 효과 있다 했는데 3, 4개월, 4, 5개월 정도요. 그게 좀 루즈하게 늘어질 수도 있으면 하향의 추세는 좀 본격적으로 갈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 신도시인데요, 여러분. 분당 아파트 거래량이 안 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된 이후에도요. 그 12월 달에 들어서 지금 열흘 지났는데요. 단 2건 거래됐습니다. 효과가 없는 거죠, 지금. 신도시 특별법이. 그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특별법에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노후계획 지금 특별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원래 법이 1기 신도시법이었고 급하게 바뀌었다는 자체도 웃기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5곳이었다가 지금 노후계획법으로는 51곳이에요, 전국에. 어마어마한 물량.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급하게 했다는 게 급조된 것의 어떤 문제점이 거래량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주택가격은 이제 반영됐다고 보고 이 거래의 어떤 분위기를 볼게요. 보시면
신도시 특별법 발표되기 전에는 약간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가 20일부터 보도가 많이 나왔죠. 여야가 합의했다고. 그러고서 말일날 통과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파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왜 이때다 하고 파실까요?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이 마스터 플랜을 가는데 시간도 몇 년 걸리고, 갔을 때 시범단지는 아마 우선적으로 먼저 할 거예요. 정치 포퓰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단지 블럭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면 30년에서 50년 걸립니다. 그걸 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아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저희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절대 뭐 이 상승세에 편성하지 않았을 거고, 모르는 분들이 일부 샀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방송에 좀 나오거든요.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전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마스터 플랜이 일단 제가 볼 때 시범 도시를 갖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완벽한 건 아닌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마스터 플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해외는 이런 거 할 때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공청회 합니다. 단 몇 달 만에 만들어가지고 대선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급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후계획법으로 다시 바꿔버렸잖아요.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기 신도시 대상이 아니라 전국을 갖다 대상으로 하니까 법안이 더 심도 있게 고찰되고 분석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법안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보니까 2조 정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후계획의 정의는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 대부분이죠. 그 리모델링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세 가지로 노후계획 도시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하던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건 이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건 교통 결절점이라고 해서 그 전철역 뭐 두세 개 지나가고, 뭐 광역버스라든지 버스 정류장이 그렇게 여러 개 교통이 모인 곳 있잖아요. 그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곳을 결절점이라고 그래요. 뭉치는 곳을. 거기를 위주로 시범 지역을 500% 분양 용적률을 해주는 개념이 시범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해당돼요. 근데 아직 선정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 모든 전철역을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 11월 23일 날짜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정자동 지역의 재건축 리모델링 현황이에요. 많은 데가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후계획 특별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맹탕 법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보시면 벌써 뭐 매도 청구까지 들어갈 정도로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정자동 한솔주공이고요. 또 이 상록마을 보면은 동호율 76점으로 거의 뭐 마무리됐습니다. 3.8%만 더하면 이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출천역이 근본의 복덕방 분당에 계신 데서 제가 사진 받았는데요. 법 통과 무관하게 현장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1단의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1단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 재건축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드린 대로. 되고 나면 원래 마스터 플랜은 전체를 싹 철거하고, 그쵸? 도로를 뭐 딱딱 놓고, 그리고 뭐 마치 이렇게 할 것처럼 하고 있는 게 그 법안의 어떤 방향성이에요. 마치 뭐 개벽천지 할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여기 있으면 여기는 빼고 피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이거는 원래 목적을 다 달성하기 어려운 형태의 실제 시장에서 주민들이 이거 뭐 기다리니 몇십 년 가느니 그냥 지금 재건축하던 거 바로 해서 5년 안에 입주하겠다. 이게 더 현명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차라리 정부는 이런 뭐 이상한 어떤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대충 밀고 갈 게 아니라 공청회 한 3년 더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전 세계가요, 이 기반 시설을
국가와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해요. 대한민국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뭐 다 개발할 것처럼 해가지고 용적률 기부 체납하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요. 국가 재정이 안 들어가요. 그 세금만 걷고 아주 제일 잘못된 도시계획 방법을 정치인들이 마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이 분담구민이나 일기신도시를 원하면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 가이드를 줘서 조금 서로 양보해가지고 더 좋은 현상이 나오면 거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게 원래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난망하다.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 입지 규제 최소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먼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투자 자산의 어떤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자, KB 매수 의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KB 매수 의지수 저번 주에 27 찍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20.8로 또 떨어졌습니다. 20.8의 의미가 뭐냐? 여기 보시면 우리 2022년 말에 주택가격 급락할 때 나라 뭐 망할 것처럼 위험하다고 할 때가 19.9예요. 지금 벌써 그 분위기 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떠받쳤는지를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떠받쳤는데도 50도 50 겨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결론은 뭐예요? 현재 주택가가 너무 비싸다. 조정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편안하고 젊은이들이 미래를 희망을 갈 수 있는 주택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지금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국가 경제에 역작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좀 정리해 드리면 긴 호흡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일단 상반기에 약간 반등할지 모르지만 하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 추세는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 3년 더 갑니다. 잠시 지연할 뿐이지 대세 하락은 좀 막을 수 없다고 보고요. 대세 하락이 아니죠. 정상화 과정이죠. 그리고 경매 물건 증가하는데 경매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셔서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수도권은 서울 완판 청약하면 나면 미분양이 계속 나와요. 이 현상이 좀 아까 그 매수 위주사하고 사업 전망 주세도 나오잖아요. 하락하는 거로.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일부 서울 송파 플래티넘 같은 데도 마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다 소화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같이 옆에서 보셔야지 일부 친시장 언론에서 뭐 주택가가 계속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죠? 페이크다. 속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전세 가격은 강세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승. 왜냐하면 역전세라는 있는 중에 강세라는 건 뭐냐면 2022년도 가격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강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직도 역전세 해당자이기 때문에 역월세를 받든지 전세 가격을 내리시는 시점이 되는 거고 최근에 2022년 말에 많이 내려왔을 때 전세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밀어붙인다.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가 갭이 붙었을 때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결론은 긴 호흡으로 대처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하죠. 막 추웠다가 봄 날씨 됐다가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소개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한테. 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다가 어떤 적정한 시점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바닥이란 얘기라든지 바닥이 어디고 꼭지가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드리는 참고를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그리고 부동산을 좀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 주식 채권뿐이 아니라 부동산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의해서만 자산을 갖다 관리하는 거는 약간 결국은 좀 뒤처지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고 버블이 껴 있으니까 지금은 절대 부동산 투자할 때가 아닌 거고요. 내 집 마련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부동산 강좌가 꽤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고가로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이 비싸게 받아야 될 내용들이 아닌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셔가지고 이제 그걸 들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미력 하나마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일반 분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강의를 하나 어느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업체와 교육업체예요. 협업을 해가지고 강좌를 하나 개설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갖다가 뭐 굳이 금액으로 뭐 100만 원짜리면 저는 막 5만 원, 10만 원짜리 하고 싶은데 어떤 뭐 여건상 최대한 낮춘 게 이제 금액이 정해졌고 이제 강좌 오픈이 일단 됐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또 나중에 따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린 거 참고하시고 드릴 말씀은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가 어떤 뭐 물질적인 개념보다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공유하고 같이 자산 관리도 하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고 또 자산 증식 하시는데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아시면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알리고 싶어서 제가 만든 강좌인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교차심하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드린 말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또 우리 서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서로 한마디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제가 지역별로 아까 서울 상황에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거래 상황 궁금해 하실 텐데 주중에 한번 지역별로 거래량 형태하고 거래 가격 변동 수준을 갖다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